노래하는 사람 김호중이 2020년에 이룬 것들은 너무나 많다. 그는 가요계의 새 기준이 되었다. 모든 연예 기획사가 그의 팬덤을 연구한다. 군백기에도 김호중처럼 팬덤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수도 김호중처럼 앨범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까? 그는 클래식계에서도 기준점이 되었다. 2000년 조수미 이후 성악가의 앨범이 이렇게까지 팔린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는 완벽한 장르 타파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SBS 플러스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를 보라. 그는 사람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모든 노래를 소화해냈다. 나는 10번째 안잡이 영상 칼럼에서 김호중은 음악계의 백종원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랬다. 그는 백종원처럼 그 어떤 음악도 가리지 않고 잘 소화해냈으며 멀게만 느껴지던 장르들까지도 우리들 마음에 와닿는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냈다. 11번째 칼럼 진정한 비주얼 가수 김호중에서는 그의 놀라운 표현력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어떤 배우도 그렇게 진한 표정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찬사와 함께. 잠시 옆가지로 세자면 군 대체복무 중인 가수를 위해 전국 단위로 사진전을 열고 전국 단위로 기부 행렬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도 참 대단하다. 조용히 준비한 안티들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12번째였던 김호중, 가요계의 새 기준이 되다 1, 2를 썼을 때까지도 나는 김호중의 진정한 뜻을 읽어내지 못했었다. 그러다 김호중의 사람들 1, 2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가 성악계 신분 상승 사다리인 한양대 음대를 간단히 포기한 이유, 그가 미스터 트롯의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김호중의 큰 그림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그랬다. 그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이루어졌다. 군입대로 늦어질 줄 알았던 그 꿈이 오히려 안티 역할을 맡아준 사람들 덕분에 더 빨리 이루어졌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김호중은 그냥 트바로티 김호중으로 군백기를 보냈을 것이다. 트로트와 성악을 둘 다 잘하는 가수. 그러나 SBS 플러스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를 통해 김호중은 명백히 지구상 전 장르의 모든 노래를 잘하는 사람임이 입증되었다. 안티들에게 고마운 이유다. 한때 팬들은 김호중을 둘러싼 모든 풍경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만을 꿈꾸었다. 그 꿈 역시 이루어졌다. 아니, 더 나아가 김호중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뉴스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의 앨범 예약 주문 수치가,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 음원 차트인 소식이, 그의 노래 유튜브 조회수가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되었던 12월이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고 그의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은 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갈 것이다. 2020년 연말 미스 트롯 시즌2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15인의 판정단석에 앉은 나머지 탑6가 퍽 반가웠다. 저 자리에 김호중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었다. 나의 원픽이 누구건 미스터 트롯을 즐겨보았던 사람들은 나머지 식스맨을 사랑한다. 그게 정상이다.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아리스들 중에는 그런 타 가수의 팬들에게 상처 입었다는 분들이 많다. 이 자리를 빌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상처받지 마시라고 꼭 얘기하고 싶다. TV조선이 나머지 탑6가 마치 김호중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서열화 본능에 따른 일종의
캥김. 자, 대국민 경연 프로그램이란 건 순위를 다투는 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순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한다. 자, 가령 나훈아와 조용필을 비교해서 누가 더 노래를 잘하고 잘 만드나 순위를 매긴다고 상상해보자. 답이 있을까? 없다. 우리는 나훈아도 있고 조용필도 있어서 행복할 뿐인 거다. 이미 다 최고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간혹 이런 어리석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초대 미스트롯인 송가인의 팬들과 당시 마스터였던 장윤정의 팬들이 둘의 가창력을 놓고 내 가수가 최고다, 네 가수가 가수냐 하며 벌였던 해프닝. 아무리 팬이 소중하다지만 장윤정과 송가인이 그 싸움에 나서서 자신을 더 위대한 가수라고 추켜올리며 핏대를 올려준 팬들에게 잠시라도 고마운 마음을 품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한 팬이라면 그 가수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다른 이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내 가수만 최고고 나만 팬이란 생각도 버려야 한다. 과한 팬심이 내 가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한다. 어쨌든 이미 경지에 간 사람들을 가지고 순위 경쟁 같은 걸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열 매기기를 하고 싶어 한다. 김호중의 경우는 서로의 실력을 정량화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술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정 가능한 두 개 부문, 성량과 레파토리의 다양성에서 여타 탑6와 비교가 불가하게 탁월했던 것이 독이 되었다. 성악가로서 훈련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량이 더 커지고 일반 대중가요 외에 클래식곡까지도 부르게 되었을 뿐인 건데도 서열 매기기에 익숙한 TV조선 제작진과 몇몇 가수들, 그리고 그 일부 팬들은 왠지 김호중이 진짜 1등처럼 느껴져서 어딘가 캥겼던 모양이다. 그리고 문득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김호중을 더 무시하고픈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싶다. 당신들의 가수도 이미 최고라고. 탑7은 모두 이미 최고이며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호중의 팬들은 너그러워져야 한다. 스스로를 1등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지 않는다. 남들이 매긴 순위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남들이 매기는 순위가 의미를 갖는 건 잠깐이다. 진정한 순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호중은 그렇게 살아왔다. 트로트라는 낯선 장르에 도전장을 내밀고 매 무대 새로운 모습으로 행복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지난 온 생애를 통해 노력해 일구어낸 자신의 노래 솜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김호중을 사랑할 순 없다. 취향이란 건 다 다른 거다. 하지만 그의 실력이 최고란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김호중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들 내면의 열등감 때문이다. 열등감이 만들어내는 말들에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란다. 2020년 김호중도, 김호중의 팬들도, 소속사도, 그리고 유튜버들도 모두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모두 웃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원래 원고는 여기까지였어요. 편집이 들어간 후에 카네기홀 소식이 전해졌죠. 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 기회에 또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확실한 건요. 카네기홀 소식조차도 더 좋은 일들 중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겁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빈